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제15과 법과 질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5과 법과 질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배울 것은 이 법에 관한 것들을 배우겠죠. 참,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법규, 이런 걸 잘 지켜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이런 규칙들이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벌금, 내가 돈을 이렇게 내야 될 수 있는데 비싸요. 한국에서는 벌금이나 이런 것도 좀 비쌉니다. 아주 비싸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괜찮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만약에 벌금을 내게 되면 아주 큰 돈을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특히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고급 어휘들을 써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표현들인지 지금 같이 배워두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규칙과 법, 이런 어휘들을 배우고, 문법은 뭐뭐 하다시피 뭐뭐 하는 법이다, 이런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 횡단보도, 횡단보도라고 부르죠. 이제 차가 다니는 길에서 이렇게 건너갈 때. 그런데 지금 이분이 여기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여기 빨간불이죠. 이게 자동차들은 빨간불이니까 지금 가지 않고 있고, 여기는 지금 신호등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 파란불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건너가고 있을 텐데, 여기에 그 신호와 맞지 않게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횡단보도가 아닌 뭐 어딜까요? 이런 데를 이렇게, 여기는 이면도로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큰 길을 이렇게 넘어가서 건너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건너가기 힘들게, 건너가면 안 되는 표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넘어가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죠. 왜냐면 여기 길이 넓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다가 경찰 이렇게 보게 되면 벌금 내야 돼요. 비쌉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무엇인가요? 여기는 지금 아마 선생님이 보기에는 마트인 것 같은데, 마트에 지금 사람들이 여기 무엇을 하고 있죠? 여기 줄을 섰죠? 줄을 서다. 그래서 차례를 이렇게 기다려요. 내가 여기를,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건 혹시 뭐라고 하죠? 새치기라고 하죠? 새치기 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 기다려야지, 나 지금 시간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규칙을 지켜야 되겠죠. 줄을 서야 돼요. 물론 이런 규칙을 내가 새치기를 한다고 벌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건 규칙이니까 지켜야 되겠죠.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지키니까 같이 똑같이 줄을 서서 이런 거를 해야 더 빨리 끝나요.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빨리 끝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거는 뭔가요? 여러분 이거 혹시 뭔지 알 수 있나요? 여기는 지금 법원이거든요. 법원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법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보통 재판을 하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지금 헌법을 재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아주 큰 일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법원에 갈 일은 없어요. 선생님도 아직 법원에 가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법원에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상대로 아니면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법원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여기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법과 관련된 용어들은 대부분 좀 어려워요. 고급 표현들이 많고, 심지어는 어떤 내용들은 선생님도 좀 어렵고
보통 한국 사람들도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법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 간단한 것들 좀 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공부할 때, 그리고 뉴스나 신문 같은 걸 이해할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 했거나 이게 본 적이 있나요? 자, 여기서 어휘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을 섰어요. 그렇죠? 여기 화장실이에요. 잘 안 보이나요? 화장실에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여기 질서를 지켜요. 네, 질서. 이렇게 정해진 규칙,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거, 이런 거 질서라고 하죠. 질서를 지키다, 질서를 지키다. 질서는 지키죠. 이런 거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범죄, 저지르다. 저지르다는 했어요,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것을 해버렸어요, 이런 말이에요. 저지르다. 그래서 범죄는 이런 것들이 범죄죠. 이렇게 뭐 사람을 때린다든지, 사람 돈을 이렇게 뺏는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아주 나쁜 일이죠. 이런 거 범죄라고 해요. 범죄를 저지르다. 이런 표현도 같이 외워두면 좋겠죠. 범죄를 저지르다. 질서를 지키다. 자, 그리고 여기 법이나 법규를 위반하다. 이거 그 규칙이 있어요. 규칙. 여기처럼 범죄는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빨간불이면 가면 안 되지만, 이거 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규칙이잖아요.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끼리 서로, 야, 빨간불에는 가지 맙시다, 파란불에만 가기로 합시다, 이렇게 약속한 규칙,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위반했어요. 네,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뜻이죠. 위반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일 때 이렇게 가는 경우, 네, 있죠. 선생님도 조금 해봤어요. 사실은 경찰이 없나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가끔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경찰이 보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네, 범칙금, 벌금. 같은 말입니다. 범칙, 규칙, 여기서 범은 이렇게 넘어가요, 이런 뜻이에요. 네. 무언가 이렇게 넘어가서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뜻이고, 칙은 여기 말했던 규칙, 금은 돈이죠. 그 다음에 벌금을 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입말로, 표준어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딱지, 네, 이런 거 이렇게 딱지 뗐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래서 이런 스티커 또는 이런 그 경찰이나 아니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CTV가 찍은 것 같은데, 뭐 과속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그 범칙금, 이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내야 돼요. 이걸 내지 않으면 돈이 점점 커져요. 빨리 내면 돈이 적습니다. 작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돈이 점점 늘어납니다. 더 많은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내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꼭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칙금을 내게 되죠. 그리고 그 간단한 법규를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아주 큰 범죄. 뭐 사람을 때렸는데 많이 다쳤어요. 아니면 사람을 뭐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찌르거나, 이러면 정말 심각하죠.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아까처럼 재판을 받고, 네, 처벌을 받게 되겠죠. 여기 보면 징역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옥에서 5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요. 처벌을 받아요. 네. 이런 어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질서는 지켜요.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걸 외워야 돼요. 질서를 지키다, 범죄를 저지르다, 법규를 위반하다, 네, 벌금을 내다, 처벌을 받다. 이 표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질서는 지켜요, 범죄는 저질러요, 법규를 위반해요, 범칙금을 내요, 처벌을 받아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여기 내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는 무언가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꼭 외워두시고 시험에 준비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떤 안내문일까요?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불법 촬영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전화 112.
여기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불법 촬영. 촬영은 뭐죠? 촬영은 이렇게 사진 찍는 거죠. 특히나 요즘 여러분 대부분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런 스마트폰 전화, 대부분 카메라가 있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것을 촬영이라고 하는데 불법. 네, 찍으면 안 되는 거, 사진 찍으면 안 되는 때가 있죠. 범죄예요, 범죄. 네. 행위 하는 것, 범죄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화장실이죠, 화장실. 네, 요즘 이런 나쁜 사람들이 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면 또 이렇게 계단 같은 거 올라가다가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좀 속옷이나 이런 거를 찍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요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죠. 이게 불법 촬영입니다. 불법 촬영.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신고 전화, 내가 전화로 저 사람이 이상해요, 이상한데 사진을 찍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신고할 수 있어요. 112 이렇게 전화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다가 문제가 돼서 걸리게 되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5년, 감옥에서 5년이나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3천만 원. 비싸요. 3천만 원 어떻게 다 모을 수 있나요? 이런 벌금은 내야 돼요. 이런 큰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불법 촬영. 불법 촬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거는 뭔가요? 여기도 촬영이 또 있네요. 여기도 사진을 찍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영화관이죠, 영화관. 극장에서 이렇게 그 영화 이런 거를 볼 때 이걸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것도 찍으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보통 내가 극장에서 이걸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그 직원이 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면 안 되고,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그 영화 같은 것들을 사진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1년, 감옥에 1년에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작권 이런 것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주정차. 주정차는 뭐예요? 주차 또는 정차. 운전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오랫동안 있는 거죠. 그 주차, 정차, 여러분들 아시죠? 주차 금지되는 구역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사는 곳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은 이게 좁아서 그리고 차가 너무 많아서 주차할 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는데, 왜냐면 주차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서울에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보통은 차를 타고 가는 게 더 늦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이 더 편리하고, 또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가도 주차할 곳도 없고, 주차를 해도 비싸요. 요금이 아주 비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몰래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다가, 불법인 곳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여기도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사진으로 탁 찍어서 내 집으로 편지가 옵니다, 얼마 내세요, 이렇게. 그래 조심해야 되죠. 보통 버스 정류소 10m, 소방시설 5m, 주정차 금지,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또 아이들 지키는 법들이 있어서 유치원 근처에 이렇게 너무 빨리 운전하면 또 이것도 벌금이 나오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이 투기는 뭐예요? 여기서 투기라는 말은 버려요, 이런 말이거든요. 부동산 투기할 때 그 투기하고 또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투기는 이렇게 버려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려요. 이걸 단속하고 있어요. 못하게 막 지키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감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 단속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버려요, 이런 말이죠.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에서 쓰레기 버리기 힘들죠. 특히나 서울에서는 쓰레기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쓰레기 버릴 때 돈을 내야 되거든요.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어디나 쓰레기 버릴 때 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몰래, 돈 내기 싫어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불법 투기라고 하죠. 아니면 분리수거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 안 하고 버리면 그것도 불법 투기예요. 네. 이런 거를 단속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담배꽁초, 이렇게 담배 피우다가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 많죠. 그거 경찰이 보게 되면 3만원 비싸요. 네. 껌 씹다가도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3만원. 경찰이 보면 돈 내야 돼요. 조심해서 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 휴지통에 잘 버리거나, 여러분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네. 담배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문법 동사의 다시피 이거 배워볼게요. 이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거나 이미 느끼고 있는 것들, 이것 나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맘마다시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피도 약간 고급 문법 표현인 것 같아요. 보통 내가 친구한테 일할 때도 많이 쓰기도 하죠.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지하철 출입구는 10m 이내는 금연입니다. 네,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경찰이 봤기 때문에. 지금 경찰인가요? 지금 그냥 그 지하철 직원인가요? 만약에 경찰이라면 벌금 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자주 말 쓰는 표현이에요. 보시다시피 자주 쓰는 표현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나이스씨 시험 기간이라서 바쁘시죠? 알랭씨도 알다시피 요즘 제가 시간이 없네요. 알다시피 너도 알아요? 알다시피 요즘 제가 시간이 없네요. 내가 바쁜 거 너도 알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방금 들으셨다시피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도 알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마무리했으니 이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알다. 요즘 회사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자, 매출이 뭐죠? 회사에서 물건을 파는 돈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회사에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있어요. 적게 팔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회사 매출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건 점점점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회사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해도 괜찮고, 이렇게 높임 표현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시다시피 많이 써요. 자, 그리고 보다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다.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폭설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느끼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요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라면서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짐작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이렇게 앞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더 줄어들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문법 동사는 뭐뭐 하는 법이다. 능법이다. 여기는 당연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하는 법이다. 예를 볼까요? 저 사건의 범인이 처벌을 받게 되었대요. 범인, 이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처벌, 감옥에 가요. 이런 거겠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꼭 벌을 받는 법이에요. 받는 법이에요.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받는 법이죠. 받는 법이에요. 당연해요.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기본적인 권리, 네.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의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네. 권리를 누리면 동시에 의무도 다 해야 된다. 네. 되게 많이 이렇게 그 법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죠.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동시에 의무. 내가 해야 되는 것도 꼭 다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학교에서 돈을 많이 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죠.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동시에 의무도 다 해야 돼요. 내가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교육비가 포함된 어떤 법률에 따라서 그런 세금을 같이 내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살게 되면. 그래서 권리를 누리게 되면 동시에 의무. 네. 내가 권리로 어떤 혜택 같은 걸 받게 되면 꼭 의무도 같이 해야 되는 법이에요. 뭐 해야 되는 법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법이에요. 기회를 잡다. 같이 외워두면 좋죠. 기회를 잡다. 기회를 잡는 법이에요. 노력하는 사람. 또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는 법이라고 하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네.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는 법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자연스러워요. 이런 말이에요. 자, 괜찮습니까? 자, 연습을 해볼게요. 나쁜 일을 계속하면 결국 잡히네요. 그래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에요. 아유, 이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네. 외우세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가요? 네, 뭐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있는데 꼬리가 길면 이렇게 밟혀요? 네. 꼬리가 길면 이렇게 발로 밟히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꼬리 무슨 말이죠? 이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통 나쁜 짓,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알게 돼서 처벌을 받아요.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대가를 받게 돼요. 이런 말이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에요. 좀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거 재미있는 표현이고 내가 이거 어떤 말을 말하는 건지 의미를 잘 모르면 꼬리가 길면 밟혀 저 사람이 갑자기 꼬리 얘기를 하지? 이거 무슨 말이지? 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에요. 나쁜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표현이고 여기에는 보면 우리 문법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에요. 이렇게 당연한 일이죠. 이런 뜻입니다. 자, 세월이 흐르니까 세상이 변한다. 세월이 흐르니까 세상이 변한다. 이게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다. 이게 시간이 지난다는 말이죠.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는 거. 이런 말이고 세월이 흐르다. 세월이 흐르니까 세상이 변해요. 다 변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10년, 10년, 1년, 2년, 3년에서 10년 이렇게 지나면 강산, 산이나 강도 변해요. 이런 말이죠. 이거는 뭐 이렇게 산이 있다가 없어지고, 뭐 강이 있다가 없어지고, 뭐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10년 동안 그렇게 좀 많이 변하기는 쉽지는 않죠. 물론 뭐 서울이나 이런 근처에 살면 이렇게 공사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산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많이 변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지금 여기 속담, 아까도 꼬리가 길면 밟히고 여기 계속 속담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속담, 이것들이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기억을 해두면 대화할 때 갑자기 당황하지 않고 저거 저런 의미지 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많이 변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하게 말하다. 많이 배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겸손해요. 겸손하다 괜찮나요? 이거는 난 잘났으니까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돈이 제일 많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돈이 많아도 저는 그렇게 많이 잘 몰라요. 이렇게 좀 너무 잘난 척 이렇게 많이 안 하는 사람 겸손.
중요한 어휘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하게 말해요. 여기서 이렇게 제일 정말 많이 쓰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여기 벼 뭐죠? 벼 이거 쌀이 나오는 쌀이 나오는 벼가 이렇게 있죠. 벼가. 그래서 이렇게 이 벼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쌀이 이렇게 있는데 벼는 익을수록 익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맛있어지고 뭐 과일 같은 거는 익은 과일 같은 경우는 더 맛이 달고 하는 거 익다 익을수록 을수록 문법이죠.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이런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숙여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숙여지는 게 이렇게 난 제일 똑똑해. 내가 잘났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니요. 난 잘 몰라요. 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 겸손하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더 좋은 것이 되는 것에도 이렇게 나 똑똑해 이런 게 아니고 숙이면서 네.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하는 거. 이럴 때 쓰는 거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숙여야 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겸손해야 되죠. 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네,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속담들은 정말 한국에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속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시험도 많이 나와요.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 네. 어릴 때 공부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내가 3살 때 고치지 못한 나쁜 습관 네, 버릇 이게 80까지가 80살은 80세라는 말이죠. 정말 어릴 때 나쁜 그 일을 고치지 못하면 아주 나이가 많이 들을 때까지도 고치기 어렵다 이런 말이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네.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 사람이 주장을 내세우면 일을 망치다. 여러 사람이 주장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세우다. 여기 내세우다는 건 여기 주장 같은 것들을 내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일을 망쳐요. 네. 일을 망치다는 일이 잘못되는 거죠. 일은 망치가 아니에요. 망치다 동사 잘못돼요. 이것도 정말 많이 써.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네. 사공은 여기 이 배가 산으로 가는 건 뭐냐면 이런 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옛날 배.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노로 이렇게 배를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밀면 배가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사공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공이 많아요. 이 사람은 여기로 이렇게 저으면 배가 이렇게 아무 일도 안 되는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은 이쪽으로 하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하고 그럼 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쁜 표현을 말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게 이 농담이죠. 장난친 거예요. 이 배가 산으로 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저 높은 산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이렇게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일이 잘 안 된다는 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서 같이 노력해야지 되는데 그냥 시키는 사람들만 많고 서로 의견이 너무 많으면 일이 잘 안 된다. 이 배가 이렇게 물에 있어야 되는데 산으로 가요. 네. 배가 산으로 갔네.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네.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속담 꼬리가 길면 밟힌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경범죄. 네, 경범죄 공부하겠습니다. 경범죄, 여기서 이 경은 좀 가볍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벼워요. 아주 심한 범죄,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잘못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잘못했지만 조금, 네. 뭐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약간 그렇게 좀 심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벌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경범죄. 어떤 내용인가요? 자, 경범죄의 종류. 어떤 게 경범죄예요? 쓰레기 투기. 투기 아까 이게 버린다고 하는 의미라고 했죠. 쓰레기를 버려요. 네. 쓰레기를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몰래, 경찰이 있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버려요. 쓰레기 투기죠. 그리고 음주, 소란. 음주는 술을 마시고, 소란,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이거. 아직도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술 마셨으니까 좀 큰 소리 낼 수도 있지? 이런 문화가 아직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이렇게 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한국에서는 범죄입니다.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올 수도 있어요. 술 마시면 조용히 집에 가서 자야 됩니다. 네. 크게 노래 부르고 뭐 친구들이랑 떠들고 이렇게 되면 경찰이 올 수도 있어요. 음주 소란은 시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근 소란,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술을 안 마셔도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낮에는 뭐 집에서 좀 음악을 크게 틀거나 하는 거는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녁에 밤에 잘 때, 특히나 뭐 보통 요즘 뭐 8시를 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음악을 좀 크게 틀거나 하게 되면 이것도 못하게 합니다. 특히나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사는 아파트나 빌라 이런 같은 경우에서는 옆집에서 이렇게 싫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 아저씨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경범죄입니다. 경찰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무단 침입. 여기 이게 통제구역 이렇게 써져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통제구역. 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무단은 이게 하면 안 되는데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침입은 들어가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통제구역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거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서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어떤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벌을 받고 돈을 낼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처벌받은 경범죄 비율 같은 걸 보면 쓰레기 투기가 제일 많죠. 그리고 음주소란, 인근소란, 나머지 기타 이렇게 있네요. 자, 다음 신문기사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5대 범죄, 5가지의 큰 5대 범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봐요. 이게 줄었어요. 네. 그리고 검거율. 검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나쁜 사람을 잡아요. 네. 잘못한 사람들, 범인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경찰이 잡는 거, 이걸 검거라고 하죠. 그 검거율 퍼센트. 네. 검거율이 늘어났어요. 이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줄었어요. 이제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잡혀요. 많이 잡는 사람도 늘어나게 됐어요. 이런 거죠. 자, 경찰이 있는 곳이죠. 경찰청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경찰청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이죠. 경찰청이 말했어요. 지난 5년간 5대 범죄는 줄고, 여기 나왔던 것처럼 검거율, 잡히는 것은 더 늘어났다. 여기 보면 5대 범죄가 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대 범죄는 살인은 뭐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죠. 살인. 그리고 강도는 뭐예요? 이렇게 내가 칼을 들고 다른 사람한테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강도라고 하죠. 강도는 칼이나 무기 같은 것들을 들고 다른 사람한테 야, 돈 줘, 돈 받아,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강도. 강간, 이거는 보통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이렇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거 강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절도는 다른 사람 물건을 이렇게 몰래 훔쳐가는 거, 다른 사람 물건 이렇게 가져가요. 이런 거 절도. 폭력,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나쁜 말 하고 이러는 거 폭력이라고 하죠. 특히 작년의 경우 살인과 강도 사건의 검거율은 100%.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칼로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다른 사람 물건 뺏어가는 거 이런 건 다 잡았어요. 100% 모두 잡혔다는 말이네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범인을 잡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도 낮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 뭐 예를 들면 CCTV 이런 거죠. 네. 카메라가 한국엔 CCTV 엄청 많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정말 많이 있어서 범인 도망가는 거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잡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에 따라 시민들, 네, 우리 사람들이 불안감, 불안해요. 네, 이런 느낌, 불안한 느낌도 낮아졌어요. 이런 의미네요. 범죄 검결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신문 기사 읽어보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세요. 자, 다음 경범죄가 아닌 거 뭘까요? 여기 위에서를 보고 찾아봐야 되겠죠? 자, 길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네,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인근 소란. 네. 주변을 시끄럽게 해요. 길에서 주변을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어요. 여기 이렇게 있죠? 이거 맞아요. 아닌 거 찾는 거죠.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에 들어갔다. 여기 보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출입이 금지.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같은 의미죠. 이렇게. 출입 금지는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같은 의미가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건 기억해 두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나중에 토픽 시험 같은 거 볼 때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이런 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건 잘 기억해야 돼요. 장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차에 광고물을 붙였다. 이건 여기에 있죠. 차에 광고물을 붙이는 일도 경범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범죄가 어떤 것들인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겠다는 말이 여기는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폭행이기 때문에 경범죄가 아닙니다. 경범죄가 아니에요. 자, OX 풀어보겠습니다. 경범죄는 가벼운 범죄여서 걸려도 벌금 내지 않는다. 돈 안 내나요? 아니죠. 이거는 내가 여기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런 54개 경범죄가 있고 경범죄에 걸리면 벌금 내야 돼. 틀렸죠? 네, X예요. 그리고 작년에 경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10만 건이 넘었다. 여기 뒤에 보면 지난 1년 동안 지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처벌이 대상이 됐어요. 처벌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았어요. 대상이 됐어요. 비슷한 의미죠. 10만 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5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술을 많이 마셔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여기는 이거는 문제도 좀 이상하죠. 술을 많이 마셔서 처벌을 받진 않아요. 네. 술을 많이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건강 안 좋아지고 돈 많이 쓰고 나만 안 좋은 거지. 술을 많이 마시는 건 괜찮아요. 술을 많이 마시고 소란을 피우면 처벌을 받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도 좀 이상하고 여기 보면은 음주소란도 있지만 음주소란은 17.3%로 두 번째예요. 가장 높은 건 쓰레기 투기. 이게 첫 번째죠. 가장 많았다가 아닙니다. X죠. 괜찮나요? 자, 여기도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처벌을 받은 경범죄 뭐였나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쓰레기 투기. 네. 이게 1등이죠. 두 번째는 음주소란. 세 번째는 인근소란.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이번 거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이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률, 법령 정보, 이 법령 정보는 이렇게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 보통 어렵죠. 이런 부분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홈페이지, 네,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보기 쉽게. 여기 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12개의 언어 정보. 네. 여기 보면 영어나 뭐 중국어, 베트남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그
한국어 말고 여러분들 나라 언어로도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아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한번 읽어보면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법무부나 경찰청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특히나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서 아 한국에 이런 법이 있구나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인터뷰 시험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왔던 네, 요런 질문은 아마 좀 받기 어렵지 않을까. 네. 지난과에서도 국민연금 선생님이 문제 잘 안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는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뷰 시험 볼 때 선생님 이거 물어보던데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선생님한테도 한번 알려주세요. 이건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5과 법률 정보 이것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벌써 15과하고 이제 곧 16과 마지막에 하나만 남았네요. 여러분, 여태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자, 남은 한 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시험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